안녕하세요. 머니마켓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세 가지 자산을 꼽는다면 주식, 부동산, 그리고 코인이 있죠. 이 중에 가상화폐에 대해 투자한다고 하면 인식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듀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내 결혼 상대가 가장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자산이 바로 가상화폐였으니까요. 제 채널이 주로 주식을 다루고 있고 대부분 주식을 하시는 분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가상화폐에도 주식 못지않게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모두 화폐 가치의 하락을 해칭하는 역할이 있고요. 각자 다른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 차원에서라도 모두 적당히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독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자리 잡은 데는 가상화폐가 가진 특징, 변동성이 크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점 때문에 투자자가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무지성 투자나 투기를 하는 게 나쁜 거지 가상화폐 자체는 제대로 투자만 한다면 정말 좋은 자산입니다. 가상화폐에 무지성 투자자가 많은 이유는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반대로 내가 이해하기만 하면 남과 다른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상화폐는 아시다시피 다른 자산과 달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또 크다 보니까 가격이 쭉쭉 오르는 시기가 오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나도 한 젓가락 올려서 먹어보자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무지성 투자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투자한 코인이 어떤 원리로 생성됐고 어떤 원리로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걸 모르신다면 알지도 못하는 자산에 돈을 넣는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투자하면 정말 좋은 자산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는 코인 투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코인에 대한 가장 기초 지식을 드릴 거예요.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몇 시간을 해도 모자르지만요. 최소한 코인에 투자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제 채널은 주로 주식에 대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를 주식 전문가라고 알고 계시지만요. 저는 사실 주식보다는 코인 쪽에서 일을 더 많이 한 코인 전문가예요. 오늘 영상은 코인 투자가 과연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 비트코인이죠. 정말 비트코인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렇게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나? 이렇게 체계적인 자산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고요. 그러면서 저는 믿음이 생겼어요.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든 블록체인 탈중앙화, 이렇게 설명하면 모르죠. 대체 블록체인이 뭐고 탈중앙화가 뭐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비트코인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돈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돈은 가치의 교환 및 저장을 위한 도구죠. 사람들은 종이로 만든 돈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돈으로 물건을 사고 유통을 하고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돈에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면 그냥 돈은 종이 쪼가리죠. 근데 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돈에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해줄까요? 정답은 정부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돈을 정부에 세금을 낼 때는 반드시 돈으로 내야 됩니다.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정부는 돈으로만 세금을 받는다면 모두에게 돈이 필요한 거고요.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부여된 거죠. 우리는 그런 돈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정부의 신뢰를 믿고 거래를 합니다. 돈의 가치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종이의 가치가 아니라 정부의 신용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신용이 높아지면 원화의 가치가 오르고 반대로 신용을 잃는다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환율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겁니다. 정부가 신용을 잃는다면 돈도 가치가 없어져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인정하는 돈, 지금 돈인가요? 베네수엘라는 화폐 가치가 없어졌고요. 지금은 돈을 버리고 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금은 정부의 보장 없이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치가 있죠. 금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가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왜 하필 그게 금일까요? 돌멩이를 써도 되고 조개 껍질을 써도 되는데
왜 인류는 금으로 정했느냐? 수량이 한정적이고 자연 상태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방에 널린 게 돌이고 조개 껍질이면 너무 흔하죠. 자연에서 얻기가 너무 쉽죠. 그런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수량이 한정적이고 어렵게 구해야 가치가 있는 거죠. 금은 쉽게 구할 수 없고요. 깊숙한 광에서 어렵게 캐야 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은 모두에게 공평하죠. 때문에 돌멩이나 조개보다는 금이 가치를 부여하기에 알맞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막론하고 사람들은 금의 가치를 부여했죠. 돈은 정부의 신용을 믿는 신용화폐고 금은 금 자체의 실물을 믿는 실물화폐입니다. 그런데 금을 현재 사회에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보관하기 어렵고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금화가 불편하다 보니까 금 보관소에 금을 맡기고 그만큼의 금 보관증을 종이로 발행을 해서 이걸 화폐처럼 쓰기 시작합니다. 금 보관증은 금 보관소에 가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니까요. 종이만으로도 확실히 가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나중에 정부의 주도로 달러화가 되는 거예요. 초기에 나온 달러화를 자세히 보시면 35달러를 가지고 가면 1온수만큼의 금과 바꿔줬습니다. 지폐에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종이 돈에 대해 익숙해졌고요. 이제는 굳이 금과 교환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냥 정부를 믿고 종이 돈을 사용합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 가지는 패권적인 힘이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화폐가 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뭔지 알 수 있죠. 첫째, 발행 수량이 제한되어야 된다. 베네수엘라처럼 마구잡이로 찍어내면 돈이 아니죠. 둘째, 복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되죠. 이건 너무 당연하고요. 셋째, 이동, 저장이 간편해야 됩니다. 금이 결제 수단으로 퇴출당한 이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화나 종이돈이나 모두 완벽한 화폐의 지향점으로 보면은 불완전합니다. 2007년 말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났을 때 미국은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면 가장 큰 수혜는 미국이 누리지만요. 그 달러에 의존하는 세계 경제는 부담을 공통적으로 지고 가요. 그래서 제가 늘 미국 주식 하는 이유도 이런 불합리한 경제 질서에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현 화폐 체제는 불안전하고 불공정합니다.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 등장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인터넷 시대가 왔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화폐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시도가 생겼죠. 싸이월드가 도토리를 만들고 리니지는 게임 안에 화폐가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들 화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컴퓨터는 복제 기능이 있죠.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그런 화폐들은 복제가 가능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거나 해킹을 당하면 엄청난 수량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해요. 그때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최초의 화폐가 비트코인이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건 전 세계 컴퓨터들을 노드로 연결해서 각자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각 노드들이 코인의 발행, 전송을 기록을 해요. 이 기록된 장부를 모든 노드가 검증하고 전체의 과반이 똑같은 장부를 작성했으면 통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비트코인 수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쯤 더 발행하자, 자기가 운영하는 노드에다가 기록을 해도 전 세계에 있는 노드 컴퓨터의 과반이 동시에 같은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 기록은 바로 폐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작을 하려면 전 세계 절반 이상의 노드를 해킹하거나 조작을 해야 되는데 노드를 만드는 비용도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장비값과 엄청난 전기요금 그런 걸 들여가면서 해킹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누구도 마음대로 발행량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세 가지 조건, 발행 수량이 제한돼야 한다, 복제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한다, 이동 저장이 간편해야 한다. 다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2009년에 발표된 이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인류가 개발해낸 가장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뭔지 이해를 하신 거예요. 워낙 광범위한 주제를 축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한 이점 때문에 2020년 들어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해요. 수량은 제한적인데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고 금의 단점인
이동 보관의 불편함을 해결했으면서 금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디지털 골드가 아니냐는 거죠.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을 2020년 이전에 알던 분들은 미리 투자를 했고 다 큰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 해도 꽤 빨리 아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운이 좋으신 거죠. 그렇지만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진입 장벽도 높고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진행되는 사기도 많아요.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코인파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머니 바게트가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데 몰라도 사두면 되지 않을까? 내가 아나 모르나 어차피 가격은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냥 하면 되지. 뭘 복잡하게 그런 걸 이해하냐? 그렇죠.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하면 좋은데 왜 꼭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투자는 심리기 때문이에요.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변동성,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심리를 가지려면 비트코인의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는 분들은 이 과정에서 못 이기고 대부분 손절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비트코인 얘기고요.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코인들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가격이 오르니까 나도 아류 코인을 만들어서 한탕 해먹어야겠다는 그런 사기성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코인 마켓캡에 가보면 코인 종류만 수천 가지예요. 이들 중에서 비트코인 같이 완벽한 알고리즘을 구현한 코인은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이 안전한 이유가 뭡니까? 탈중앙화예요. 누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발행이나 변경, 소각 이런 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한 코인들 대부분은 발행 주체가 있고요. 자기를 마음대로 만듭니다. 마음만 먹으면 몇 개를 만들어도 몰라요. 발행 주체가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가격도 올리고 팔고 그렇게 돈 벌고 나가는 그런 코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체 그런 코인들을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 돈을 집어넣나요? 이거 아무리 미사여구 동원해서 잘하겠다고 광고를 해도 이걸 만든 사람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건 돈 먹고 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고가 났던 수많은 코인들 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어떤 의도로 시작을 했건 간에 내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제작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코인,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는 잡코인들, 뭘 믿고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발행 사태를 아실 거예요. 관리자의 실수로 500만 주에 달하는 주식이 실수로 발행된 사건이죠. 삼성증권은 실수고 즉시 주식을 회수했지만 코인은 법망 외에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꽤 유명하고 시가총액도 높은 어떤 코인은 자기들 돈 떨어질 때마다 발행해서 팔거든요. 판 다음에 적당히 가격 펌핑 좀 시키고 또 팔아요. 현실이 이런데도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코인에 탐욕이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죠. 비트코인 이외에 현재 발행되는 코인 99%는 사기입니다. 그나마 이더리움 정도가 오랜 기간 동안 양심을 지켜가면서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가능한 것 역시 발행의 권한을 보유자들에게 많이 위임했어요. 어느 정도 민주적이죠.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그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산으로의 가치 3가지 이게 달성이 됐는지를 알아보세요. 이걸 공부할 자신이 없으면 그 코인은 아무리 눈앞에서 차트가 춤을 춘다고 해도 눈길도 주지 마세요. 도박판에 들어오라고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본주의에 대한 해증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역사를 돌아보면 부의 리셋은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가진 자산이 모두 리셋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상상해보셨나요? 우리 세대는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과거 6.25 전쟁이나 문화 대혁명처럼 자산 리셋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리셋 움직임은 더 강력해져요. 그럼 나는 그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죠. 모든 자산이 초기화됐을 때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자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비트코인입니다. 거래소 같은 데 넣어둔 건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 개인 지갑에 넣어둔 코인은 키를 모르는 이상 나 말고는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죠. 비트코인 노드는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안전합니다. 그런 면에서 극단적인 위기에 대비하는 보험 차원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왜 사냐고 하시는데 그렇게 닫힌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그건 개인에게는 자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새로운 세상,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합니다. 기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특혜예요.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가격이 형성되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제도권에서도 받아들이겠어요. 코인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사회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무조건 거부할 것만 아니라 내가 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데 남들이 그걸 많이 한다면 높은 확률로 내가 틀린 거예요. 저도 제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래도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는 해요. 제 구독자 여러분도 주식 이외의 다른 자산, 특히 가상화폐 한 번쯤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필요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